안녕하세요. 세종시 라이딩 코스를 안내하는 중립 라이더 형광 뚝배기입니다. 오랜만에 운동 영상 올립니다. 지프트고요. 들어온 레이스방 DIRTY 더즌 스프린트 리그 컴패니언즈에 들어가서 퇴근 시간에 맞춰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이제 대충 소개하는 글 보니까 월요일 출근 전 가볍게 하는 운동방이다, 중급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코스는 프랑스 맵이죠. 타이어 부촌이고요. 12km만 달리면 됩니다. 자, 아무래도 레이스다 보니까 속도전이죠. 네. 처음부터 치고 나가는 인원들이 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제가 뒤쳐져서 달리고 있는 거죠. 중급자들 수준이 보통 파워가 얼마 정도 돼야 중급자인 건지 모르겠지만, 4점대가 넘어가는 애들이 수두룩하네요. 역시나 타짜들이 가득하다. 양키나 동네에서 동호회나 타짜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휴가 기간 동안 저는 비를 맞질 않았는데, 들려오는 이제 기사라든가 친구들 동생들이 전해오는 소식으로 보면 저희 주변, 세종시 주변 동네들이 완전히 비로 초토화가 됐죠. 대전, 충북 지역. 저도 이제 복귀하는 날, 이제 토요일 날 휴가지에서 이제 돌아오면서 여주, 이천 요 부근부터 아마 비를 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래대로라면 서청주 쪽으로 빠져서 집으로 이제 들어오는 건데, 그 전에 이제 진천 방향으로 이제 빠져서 제가 이제 병천 쪽으로 넘어왔었는데, 병천 아우네 장터 진입하니까 이미 상당히 하천에 수위가 굉장히 높았고, 또 곳곳에 이제 아스팔트 길에 흙탕물이 한번 휩쓸 갔었는지 모래가 잔뜩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봐서는 비가 진짜 많이 왔구나라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한 주 동안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자전거는 엄두도 못 냈었다. 잠깐 타러 나가면 또 비가 내리고, 또 자도는 완전히 물에 잠겼어가지고 지금 엉망진창인 상태라고 하는데, 이러한 일들이 재작년인가 한 3년 전인가도 아마 비슷한 일이 있었죠. 행복야구장도 완전히 잠겨서 덕아웃 그 그늘막 다 떠내려가고, 그물망 다 떠내려가고, 그 와중에 그래도 자전거 도로는 금방 복구를 시켜놨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한참 이제 사회인 야구 할 때여가지고 야구장이 이제 복구가 안 되는 걸, 인조잔디라서 그 인조잔디가 이제 카페트처럼 깔려 있는데 그게 뒤집어지고 하는 거 보고선, 야씨, 협회 새끼들 돈은 그렇게 받아가면서 이런 거 복구할 때는 아주 뒷전이네 하면서 욕이란 욕, 개쌍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까지 저도 이제 바깥으로 자전거를 타러 나가질 않아서 지금 자도 상태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이제 공도 위주로 자전거를 지금은 타고 있으니까, 여하튼 자전거 도로가 복구가 지금 되어 있는지 좀 확인도 해보고 싶고, 그나저나 비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금도 저녁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많은 비가 내릴 거다라고 지금 계속 기상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장마가 꽤 길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월 달부터 비 때문에 바깥으로 자전거를 타러 못 나갔던 게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타고 못 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비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있다라는 거, 인명 재산 피해가 있는 그런 부분이 더 아쉬운 거죠. 안타까운 거죠. 자전거 이까짓 거 저처럼 실내에서 타는 사람들도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만, 사실 집이 침수가 돼서 집 끼고 다 떠내려가고 가전제품 다 작살나고 진짜 삶의 터전이 그렇게 개판이 되는 것만큼 아쉬운 건 아니죠. 자전거 못 타는 게 배부른 소리 하는 거죠, 사실. 어쨌든 간에 좀 그런 피해 입으신 분들은 좀 빨리 좀 복구가 되고, 피해를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해 봅니다. 자, 모처럼 한 일주일 쉬고 왔더니 다리가 초기화된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심박수 140대 지금 나오고 있고, RPM은 이제 90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기어를 좀 더 가볍게 놓고
100대로 가는 게 좋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지금 보통 이제 자전거 지금 페달링 하면은 기어비를 아우터 4단에 지금 놓고 달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스마트 로라 탈 때는 제 자전거가 지금 알톤의 로드마스터 은갈치 에디션인데 8단 자전거입니다. 아우터에 놓고 스프라켓은 이제 4단 정도에 놓고서 지금 달리는 편인데, 물론 이제 뭐 막판 스프린트 칠 때는 한 6단 정도, 7단까지 뭐 내리기도 합니다. 6단 정도까지 내리는 것 같습니다. 거의 뭐 1단과 7단, 8단 기어는 거의 안 쓰는 것 같고, 1단은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올라갔었던 몽바투 뭐 이런 데 올라갈 때는 좀 썼던 것 같고, 그것도 이제 사실은 좀 기어비가 좀 가볍다 생각이 들어서 아우터 1단에 놓고 달리는 거지, 이너에 놓고선 뭐 1단 놓고 달리는 일은 사실상 드리프트 내에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제 다리 컨디션이 안 좋고 너무 힘들다 할 때는 이제 뭐 그 정도 기어에 놓고 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아우터에서 크랭크는 항상 아우터에 놓고 있고, 이제 스프라켓 뒤쪽 기아만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이제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오히려 이너에 놓고 기어비를 이제, 그러니까 스프라켓을 오히려 좀 무겁게 놓는, 그렇게 해서 이제 페달링 수를 높여서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야외 라이딩 가끔 하게 되면 이너에 놓고 스프라켓을 이제 뭐 한 5단? 네, 이 정도에 놓고선 이제 페달링을 해보는데, 뭐 그렇게 해도 얼추 이제 고복조 수지 가는 동안은 30km대 속도는 뽑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연습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우터에 놓지 않고 이너에 놓고, 뭐 여러 가지 뭐 자신에게 맞는 페달링을 찾는 것도 자전거 타면서 타게 되는 어떤 요인이 되죠. 요렇게 타보고 저렇게 타보고, 또 이제 솔딩하다 지치면 동호회에 들어가서 그룹 라이딩도 좀 한번 해보고. 이게 안타까운 게 가끔 이제 밴드 내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그룹 라이딩은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나오면 좋겠지만, 뭐 대부분 제가 이제 로드를 타다 보니까 로드 사이클리스트들 위주로 이제 밴드에서 벙이 형성이 되고, 정기 라이딩도 이제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 분명히 로드 타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다른 곳에서 뭐 활동하시는 분들, 그것까지는 뭐 좋습니다. 어쨌든 라이딩을 계속 하신다는 것은 좋은 거니까요. 근데 나올 듯 하면서 안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혼자 어디 갔다 왔다라고 이제 막 글 올리고, 뭐 이런 거 보면 저럴 거면 이제 같이 한번 그룹 라이딩 좀 해보지. 왜냐면은 이제 혼자 타면은 파워미터가 있고 심박계가 있고, 이제 그것을 데이터를 실시간 볼 수 있는 컴퓨터, 사이클링 컴퓨터가 있다면은 혼자서 트레이닝 분명히 가능합니다.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혼자 타도 기량 향상하는데 물론 이제 도움이 됩니다. 100% 장담하는데, 물론 이제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저 같은 이제 라이트한 라이더 같은 경우는 혼자 타면은 글쎄요, 물론 이제 0에서 한 4, 5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7, 8, 9, 10 이렇게 올라가기에는 혼자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아마 분명히 리미트가 걸릴 겁니다. 그럴 때 그룹 라이딩에 나오게 되면은 이제 본인의 리미트를 깨부수게 되는 계기가 생깁니다. 뭐냐면은 뒤져라고 따라가다 못 따라가는 그런 딱 그 시점이 와요. 보통 이제 지금 이제 밴드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초급이라고 보기에는 이제 거기는 이제 벗어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이제 그런 분들은 연초부터 꾸준히 그룹 라이딩, 정기 라이딩 나오신 분들, 지금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계속 컨디션 계속 유지를 하고, 지금까지도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오히려 더 날이 더워지면서 몸이 더 빨리 풀리기 때문에 몸이 더 잘 올라오게 되죠. 이제 그런 분들 보시면은 30km대 달리는 것은 지금은 뭐 거의 일도 아니죠. 사실 이렇게 말하면은 니네 뭐 그렇게 잘 타? 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저희 지역 내에서 탈 때 그냥 30km 이상은 지금 같이 타시는 분들 보면 그냥 우습게 뽑아냅니다. 이제 거리를 대신 뭐 한 100km를 타게 되면 뭐 100km 타면서 그 중간에 뭐 한 번 쉬느냐 두 번 쉬느냐,
그러면서 이제 뭐 평균 속도가 뭐 30 이상, 뭐 30초 중반 뽑느냐 마느냐 뭐 그런 거를 지금 막 목표로 할 정도니까. 물론 이제 다운힐이 있으면은 사실 좀 플러스 되는 부분도 있지만, 뭐 제가 그래서 이제 논외적으로 얘기하자면 평속보다는 항속 유지가 좀 더 어렵고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거기에도 좀 더 중점을 둬야 되는 거 아닌가. 한 20km를 달리더라도 내가 항속을 한 35 정도로 유지할 수 있게끔 달릴 수 있게 좀 트레이닝을 해볼까, 이러한 쪽으로 저는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뭐 여하튼간에 그룹 라이딩에 나오시게 되면 솔딩만 하시던 분들이 나오셔서 어떻게 보면은 좀 승부욕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입문할 때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자전거를 직접 구매해서 입문을 했던 게 아니라 제 친구가 이제 도바시가 본인의 이제 입문용 자전거 스컬트라 100을 내주면서 너 타라, 운동해라. 그때만 해도 제가 체중이 뭐 100kg가 넘고 막 이럴 때였으니까 타고서 이제 친구들 따라가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도저히 못 따라가겠, 도저히 못 따라가고,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친구들도 뭐 최고 빨리 달려도 그 항공대 스프린트 구간 막 25km 요 정도로 달렸는데 저는 이제 그것도 못 따라갈 때였고, 근데 이제 뭐 지금은 이제 뭐 25가 아니라 35 혹은 45까지도 이제 뽑는 정도까지들 기량들이 올라왔으니까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온 거죠. 그때에 비하면 뭐 정말. 이제 뭐 혼자서 이제 솔딩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혼자서 이제 집에서, 물론 이제 주변에 마땅히 뭐 나갈 동호회가 없고 가잔이 좀 눈치 보이고 쭈뼛쭈뼛 거릴 것 같고 망설여지고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일단 나가 보셔라. 나가서 뭐 아니다 싶으면 안 나가면 되는 거고, 거기 나가는데 아유 왜 한 번밖에 안 나와요 하면서 막 계속 뭐 보이스피싱 하듯이 전화해서 나오세요 뭐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운동과 동호회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의지대로 나가고 안 나가고 이제 그걸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러한 이제 그룹 레이딩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곳에 나가셔서 같이 한번 달려보시는 거. 거기 나가시면은 아마 상당히 좀 혼자 솔딩을 하시는 분들 어느 정도는 다 따라가실 수 있을 거고요. 뭐 저희 주변에 뭐 제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 밴드는 팀 SSP, 세종시민 누구나 막 들어와서 활동하실 수 있는 밴드가 있고, 저희보다는 좀 더 좀 목적성이 좀 더 뚜렷하고 기량도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세종 사이클, 뭐 거기는 MCT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뭐 어린 친구들도 거기서 많이 속해서 좀 타고 있더라고요. 인사성이 별로 없지만 걔네들은. 하여튼 뭐 세종 사이클 분들도 거기는 이제 상중 하급 나눠서 아마 타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갔다 왔던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좀 수준별로 나눠서 타는 동호회도 있으니까 나가셔서 타보시는 것도 좋고, 뭐 제가 활동하는 밴드 내에서 또 제가 자주 가는 샵 사장님께서 운영하시는 토요일마다 이제 입문자 벙을 운영을 하고 계신데, 이제 얼마 전부터 운영을 하시는데, 거기 나오셔서 본인의 기량 체크도 해보시고 또 같이 타는 재미도 느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분명히 혼자 타는 데는 기량 발전에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잘 타고 싶다, 잘 타다 보면은 이제 욕심이 점점 생기고 내 자전거가 나를 못 받쳐주는 것 같아, 그 정도 수준까지 오시게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좀 더 좋은 장비로, 뭐 좋은 장비라고 해봐야 글쎄 뭐 좀 더 가벼운 자전거로 가는 뭐 그 정도겠죠. 뭐 기변하는 마음은 뭐 새 차를 타고 싶은 마음은 뭐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본인 능력에 맞게 자전거 타는 게 가장 현명한 기변 소비 활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지 돈 주고 지가 산다는데 뭐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할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지금 본인이 타고 계신 자전거가 제일 좋은 자전거고, 그걸로 열심히 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좀 더 좋은 장비를 한번 타보고 싶다, 그때 기변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처음에 탔을 때 그 스커트라 100 타고, 그 다음 이제 제가 제 돈 주고 산 게 이제 19년도 이제 팀 바레인 메리다 자전거를 탔었는데, 타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타다 보면 쟤네들은 같이 페달링 발구름 이 속도가 맞는데 왜 자꾸 벌어질까 보니까 제 자전거는 8단짜리 자전거였고 친구들은 11단 자전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기어비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쟤네 앞쪽에 가는 친구들 페달링 그 회전수를 맞추다 보니까 저는 기어비가 무거운 상태고 쟤들은 좀 한 단 정도 더 가벼운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체력 소모가 좀 커지고 처지게 되고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바로 기변을 합니다. 뭐 2월 상품이지만 지금 현재까지 타고 있는 캐논데일 자전거를 이제 11단 자전거를 지금 타고 있고 사게 되고, 좀 타다 보니까 평지에서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이 붙었는데 좀 더 수월하게 한번 타보고 싶다. 왜냐면 친구들이 이제 기함급이라고 하는 자전거들 있죠. 이제 휠도 뭐 카본 휠을 타고, 저는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기본 휠셋이었는데 휠을 한번 바꿔볼까? 그래서 바꾼 게 이제 흔히 이제 알루 3대장이라고 하는 거, 샤말, 그다음에 뭐 펄크럼, 시마노. 요것 중에 펄크럼은 한번 경험을 해봤고 샵에서 이제 한번 시승 개념으로 내주셔서 타봤고, 샤말 밀레는 이제 제 친구 도바시가 그 휠셋을 장착하고 타고 있는데 그 자전거를 한번 타봤는데 와, 그 부드러운 그 승차감, 어필에서의 그 가벼움, 그래서 나도 이걸 살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겹치지 않는 걸 사야지, 결국 그래서 시마노 듀라에이스를 사게 됩니다. 듀라에이스 림 높이는 이제 40mm인데 사실 그 앞 버전 35mm랑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냥 여하튼 지금까지 그 휠셋과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그 어느 순간 또 이 자전거를 바꾸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 다른 자전거를 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어로 형태의 자전거를 한번 타보고 싶다, 그 생각에 또 샵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런저런 정보들을 얻으면서 드디어 이제 제가 마음을 굳히게 되죠. 에어로 자전거 하나를 기변이 아닌 기추를 하게 됩니다. 자전거를 한 대 더 추가로 구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뭐 요즘 핫한 데칼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궁금증을 안겨줬던 바레인 맥라렌 디스크 리액토 5000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하면서 리액토 같은 경우는 지금 휠셋이 약간 좀 리액토에게 어울리지 않는 휠셋인 것 같아서 휠셋도 구매를 하려고 지금 거의 구분응선까지 넘어왔습니다. 물론 저희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식구들에게는 말하지 않을 거고요. 여하튼 타보고 싶기 때문에 리액토 에어로 형태의 자전거를 구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뭐 물건이 도착하진 않았습니다만 뭐 한 1-2주 걸릴 거라고 하는데 얼른 그 자전거를 타고 평지에서 한번 쏜살같이 한번 달려보는 제 모습을 상상만 해도 이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기변하는 사람들 마음이 이런 마음이겠죠. 여태 능력치에 맞게 기변하는 게 현명한 소비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놓고선 이제 와서 저도 지금 자전거를 타고 이 기쁜 마음, 기변하는 사람들 앞에 말들 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변하실 분들 마음대로 하시고요. 뭐 기분 좋아서 하시는 걸 거 아니에요. 뭐 여하튼 간에 저도 자전거를 한 대 더 추가로 구매를 하게 됐다라는 거 TMI 전하면서 저희부터 영상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주 친구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일본 친구들은 뭐 항상 이 시간대, 뭐 저희랑 시간대 시차가 뭐 거의 나지 않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호주, 일본 친구들이 많이 보입니다. 전체 12km 중에 지금 2km 남은 상태고요. 뭐 이 친구들하고 마지막 피니시 라인까지 뭐 병리픽 하게 생겼네요. 아쉬운 거는 선두 그룹하고 좀 같이 껴서 달렸으면 어땠을까? 좀 더 빠른 시간에 도착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레이스 방은 드래프트 효과가 없는 방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온전한 본인의 힘으로만 달려야 하지만 앞쪽에서 빨리 달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따라가기 위해서라도 저의 속도도 좀 업이 되죠.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스 때 어떤 팩을 만나냐에 따라서 레이스 결과가
상당히 많이 좀 좌지우지가 됩니다. 좀 더 앞쪽 그룹에 좀 힘이 딸리더라도 무리를 해서라도 따라가게 된다면 끝까지 꼬리만 물고만 가더라도 상당히 좋은 기록이 나오게 되고, 그렇지 않고 다음 팩에 묻어서 가야 되겠다, 묻혀서 가야 되겠다 하면 그만큼 또 처지게 되는 거죠. 근데 한 번 마음을 내려놓은 거, 두 번, 세 번 내려놓는 건 일도 아니죠. 타다 보니까 얘네도 힘들어, 다음 그룹에 묻혀서 가볼까, 요런 얄팍한 또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앞쪽에 있는 그룹들 따라간다는 생각으로 레이스에 임하시면 좋은 기록 얻게 되실 겁니다. 물론 이제 스마트 로라 자체가 사실 속도며 파워며 다 뻥튀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지금 가상현실 내에서는 다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이 속도 쟤들도 저런 속도로 나오고 있고 뭐 그러한 걸로 이제 위안을 삼는 거죠. 이제 물론 이제 이것을 바깥에서도 똑같이 나올 거다 그렇게 믿고 나가시면 약간 좀 실망하실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속도가 46km, 물론 뭐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저런 속도. 그러나 실제로 저런 속도를 몇 분을 유지한다, 그거는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러나 이제 가상 현실에서 달리는 이 스위프트 내에서 달리면서 저 보여지는 숫자들은 어떻게 보면 좀 뽕을 맞게 하죠. 그러한 것에 좀 의미를 두고 실증을 내지 않고 오래도록 이 스위프트를 즐길 수 있는 어떤 요소 하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아이템, 또 이런 저지 키트 얻을 수 있는 것, 이러한 것들로 좀 스위프트를 지루하지 않게 꾸준히 타게끔 하는 어떤 그런 요소로 여기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거 한두 달 하면 좀 질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레이스방만 찾아서 지금 들어오는 건데, 레이스 아니면은 저도 아마 질려서 로라를 안 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제 주변 친구들도 로라 안 타는 친구들이 제법 있습니다. 겨울에만 잠깐 탔고. 자, 앞쪽에 피니쉬를 나타내주는 저 뭐 텔레포트라고 해야 되나요? 파란색 라인을 지나면서 레이스를 마쳤습니다. 전체 52명이 지금 들어와 있고 저는 52로 순위를 마감을 했습니다. 이건 뭐 물론 A, B, C, D 전체 그룹이고요. 이제 그룹별로 이제 순위가 또 바뀌겠죠. A 그룹 17분대, B 그룹도 17분대, C 그룹은 어떻게 되나요? 네, C 그룹 18분대. 네, D 그룹이 17. 이거 봐, 타짜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쟤는 어떻게 C 그룹보다 선두가 더 빨라? 자, 뭐 타짜들 뭐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이제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자, 8월 시작하고 첫 번째 월요일 첫날 육수 작업을 해 봤습니다. 얼른 필드에 나가서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빨리 장마가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기를 바래 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